안녕하세요, 형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랑종입니다. 본작은 마케팅 단계에서부터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죠. 바로 제작자로 변모한 나홍진 감독, 그리고 연출을 맡은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일부 접한 상태에서 이 랑종이라는 영화를 보면 본작을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홍진 감독의 경우에는 추격자와 항해 두 편의 스릴러 영화를 발표하고 장르를 바꿔서 세 번째 영화로 오컬트 영화인 곡성을 연출했는데, 세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테마가 있다면 인간의 믿음의 무의미함입니다. 태국의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은 자국 최고의 흥행작인 피마계의 감독이자 태국 호러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셔터와 샴에서 드러나는 반종 감독의 테마는 아무리 초자연적인 공포일지라도 그 근원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연출적 측면으로는 반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관객의 예상과 실제 플롯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방향을 이리저리 꺾고는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랑종에서도 반종 감독은 여러 개의 복선을 대놓고 뿌립니다. 다양하지만 또 회수하기 쉬운 반전은 관객의 예상을 회피하는 동시에 희망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장면에서 밝혀지는 주인공의 본심을 통해서 그런 관객의 기대를 송두리째 날려버리죠. 그리고 그 반전이라는 기법은 어떻게 보면 관객의 믿음을 배반하고 또 기만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영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떠나서 나홍진과 반종 두 사람의 조합 자체는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곡성의 시골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다른 이산의 밀림이라는 배경, 영화 자체의 잔혹성, 파운드 푸티지와 핸드헬드 기법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상대방을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화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하의 이분법, 그리고 안과 밖의 이분법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 마을 사람들이 바얀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는 두 가지 기법이 모두 보입니다. 양 옆에 절벽을 두고 그 안에 사람들이 향하는 숲을 배치해서 화각을 세로 방향으로 좁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는 거대한 바양신의 석상이 있었죠. 비단 이 샤머니즘의 석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탑, 성당의 십자가 혹은 촛불처럼 종교적인 상징들은 웬만하면 수직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상하의 이분법은 신과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후 감독은 길이나 건물 안처럼 소실점이 뚜렷한 구도의 중앙에 두 명의 주인공, 님과 밍을 배치합니다. 두 주인공의 정체성은 신과 인간, 물질과 영혼 세계의 중간에 위치한 영매입니다. 그리고 이 영매를 뜻하는 태국어 단어가 랑종이죠. 님은 영화가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무당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인 반면에 님의 조카인 밍은 이제 막 신내림을 받아서 혼란을 겪는 인물입니다. 밍은 정체불명의 혼령에 씌어서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고, 밍의 어머니인 노이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밍에게는 이모가 되는 님에게 내림굿을 부탁합니다. 이 시점에서 밍이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해 있고 다리 밑에서 굴러가는 비닐봉지를 쳐다보는 등의 연출은 밍이 점점 영혼과 인간의 매개체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배치, 안팎의 이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작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전체적으로 산과 강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첫 장면에서 양쪽의 절벽과 그 안의 숲은 심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상하의 구분이 신과 인간의 구분 혹은 관계를 뜻한다면, 안팎의 구분은 인간의 내면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팎의 구분은 결국 인간의 내면에서 기인한 원한이 작품을 관통하는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상행동을 보이던 밍이 갑자기 사라지고 님이 그런 밍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도로가 화면을 상하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은 이 도로를 따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도로 밖으로 나가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얽혀있는 이야기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본작의 주제가 크게 한번 흔들리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밍의 오빠인 맥은 작중에서는 이미 고인이 된 인물인데 사고로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동생인 님을 여자로서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림은 밍에게 씌인 원혼이 바얀신이 아니라 맥의 원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혼을 떨쳐내기 위해서 맥이 자살한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구분은 나무와 님이 서 있는 땅의 구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닿고자 하는 장치, 수직적 형태를 가진 촛불도 다른 상징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그나마도 이내 사그라듭니다. 이어서 나무가 상하를 넘어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구도와 함께 님을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됩니다. 촛불은 너무 쉽게 꺼지고 퇴마를 위한 토템도 부서집니다. 신에 기대어 인간이 찾고자 하는 희망은 너무나 쉽게 부서졌고 그 원인은 인간의 원한이었죠. 님은 밍에게 씌인 진짜 악령의 정체가 바얀도 맥도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밍의 가문 대대로 원한을 산 원혼의 총 집합체였죠. 특히 밍의 조부가 과거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착취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특히 컸죠. 님은 이런 악령의 결판을 준비하지만 이내 산속에 파괴되어 있는 바얀 석상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면 중에 조용히 죽음을 맞죠. 인간의 원한에 비하면 믿음으로 신에 의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력한지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노이와 님 자매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님이지만 원래는 님보다 먼저 노이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이는 천주교에 귀의하면서 이 신내림을 피해가고 님이 노이 대신에 낭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관객 입장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특정 종교의 신이 다른 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더 나중에 밝혀지는 실상은 노이가 님과 속옷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작을 부려서 님에게 신내림을 사실상 더 쉬운 것이었죠. 애초에 믿음은 그렇게나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님이 맥의 영혼과 접촉을 시도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영화는 급격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포감을 유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서늘한 분위기와 연기로서 관객을 압박하던 영화가 본격적으로 파운드 푸티지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파운드 푸티지는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데 원 촬영자가 찍은 영상을 나중에 제3자가 발견해서 영화로 내놓는 식의 연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CCTV를 이용한 연출을 보인 파라노멀 액티비티 시리즈인데 랑종에서 역시 님의 집에 설치한 CCTV 그리고 마지막 퇴마 장면에서 카메라맨들이 직접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식의 연출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운드 푸티지의 특징은 바로 관객의 시야를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본작에서는 이 시점에서부터 관객들이 악령의 복수 행각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낭중에서 공포를 넘어서 사람들이 치를 떠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아무리 공포 영화라고 해도 인륜상 영화로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은 이렇게 관객의 시야를 강제하는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각 장면의 잔혹성을 암시에 그치지 않고 대놓고 드러내는 것 역시 이제부터는 원혼들의 복수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님을 대신해서 퇴마사 동료인 샨티가 주관하는 퇴마 당일날 왜인지 모르겠지만 의식의 대상자로서 참여한 것은 악귀의 시인 님이 아닌 노이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노이 역시 잠깐이나마 신내림을 받은 적이 있는 어찌 보면 영혼과 산자들의 중간에 위치한 낭종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이는 정말로 바얀에 빙의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의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퇴마사의 제자들은 사족보행을 하는 짐승의 행동을 보이면서 카메라맨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데 이르죠. 노이가 접한 영혼은 바얀이 아니라 개고기집을 운영하면서 앗아간 수많은 개들의 원혼이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노이가 운영하는 개고기집 이름이 천상의 고기였던 것도 그런 원혼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복선이 여러 개 깔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이는 여전히 자신에게 바얀신이 빙의된 것으로 착각하고 구마의식을 치르지만 정말 의식을 주도했어야 할 님과 샨티는 모두 죽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노이는 의식이랍시고 향을 뒤집어서 스스로 끄는 불경한 행위까지 저지르죠. 이 시점에서 관객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관객은 끝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영화가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을 죽이고 의식 현장까지 찾아온 밍과 마침내 대면합니다. 이때 노인은 신의 대변자로서 평소에 자신이 내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내면서 밍에게 맞서지만 밍은 엄마를 찾는 딸의 목소리로 노이에게 이 저주를 끝내달라고 애원하죠. 이에 노이 역시 모성을 떨치지 못하고 평소의 모습으로 밍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인간의 부도덕과 원한 그리고 믿음의 불완전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결말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님의 인터뷰 영상이 쿠키처럼 흘러나옵니다. 님은 파괴된 바얀 석상을 발견한 이후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또 구마의식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며 흐느끼기만 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무의미함이라는 주제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장면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님은 인터뷰를 마친 어느 날 수면 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영화상에서는 이런 현상을 라이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그 뜻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사실 방법이 좀 야매이긴 해요. 구글 번역기에 발음을 알파벳으로 써가면서 찾았는데 라이따이는 일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일생을 바얀신을 섬기면서 착하게 살아온 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배경이 되는 이산 지역은 태국에서도 라오스 접경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태국어와는 좀 괴리가 있는 방언을 구사하는데 라이따이의 따이는 태국어로 죽음 그리고 라이는 라오어로 악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저버린 님이 바얀의 노여움을 사서 공포에 시달리며 죽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나홍진의 전작인 곡성의 전례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관객을 헷갈리게 하는 것마저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원래 겁이 많아서 공포영화를 굳이 찾아보진 않습니다. 다만 랑종이 홍보를 워낙 시끄럽게 하기도 했고 또 곡성은 그렇게 무섭다고 느끼지 못해서 이번 건 극장에 가서 봐도 되겠구나 해서 관람을 했는데 역시나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나홍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곡성의 뒤를 잇는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서 기분이 좋고 반종 입장에서는 최대한 잔인하게도 해보고 파운드 푸티지랑 핸드헬드도 써보고 스릴러처럼 전개하다가 또 점프스퀘어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구나 하는 생각에 극장에 나오면서는 감탄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영화 전체에 걸쳐서 군데군데 특히 마지막에 의식을 치르는 장면에서 개연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는 동안은 그 공포감에 1차적으로 압도되어서 그런 문제들은 느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개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영화가 있고 랑종처럼 그렇지 않은 영화가 있는데 두 영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랑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처럼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 때 다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